자, 오늘은 14강이고요. 사업계획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비즈니스 모델을 이해했다면 이제 사업계획서도 그에 못지않은 이제 그 지식이 필요한데, 사업계획서란 이제 스타트업과 이 사회적 기업이 투자를 받거나 혹은 뭐 돈을 대출을 받거나 뭔가 이 필요에 의해서 자신의 사업 내용을 소개할 때 제일 확고한 도구입니다. 그때 사용하는 도구, 사업 계획서 이렇게 됩니다. 이 사업 계획서는 실제로는 뭐 정해진 그 항목이 꼭 있지도 않고 반드시 필요한 항목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핵심은 본인의 사업 내용을 아주 설득력 있게 표현해 주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감동을 받아야 돼요. 보통 발표를 할 수 있고 아니면 서류만 전달하게 되는데, 서류를 보고만도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인 문구가 겉으로 빨리 드러나야 됩니다. 페이지를 많이 넘겨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다는 전제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초반부에 요약판, 뭐 이제 완전히 핵심 한 페이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요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것도 모든 기업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주요 내용들을 보자면, 자, 이쪽에 이제 왼쪽 항목 회사 소개, 그죠? 무슨 회사다, 사업 내용 소개, 사업 전략, 운영 계획, 재무 계획, 뭐 기타 참고가 되는 서류 이런 거 넣을 수 있고요. 경영진이 인력 구성 이런 거 들어갈 수 있고, 시장에서 통하는 정도, 경쟁 상황, 미안합니다. 그다음에 기술적인 능력과 이제 모방 가능성, 뭐 이런 거, 지적재산권 이런 거죠. 재무 수익성, 위험, 투자 조건, 뭐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어요. 반드시 다 넣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순서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 중에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표현 방법으로 써도 된다. 사업계획서 형식, 특정한 것 없다, 그죠? 설득력 높은 포맷이면 된다. 창의적이어야 된다. 근데 첫 번째 executive summary라고, 이건 미국 애들이 주로 많이 쓰는 표현이지만, 이제 대표자, 그러니까 상대 최고 책임 대표자에게 이제 쉽게 보세요, 그러면서 요약 한 페이지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요 요약이라는 것이, 요약은 본래 의미는 나머지 본문의 요약이지만, 이 요약을 본문을 쓴 것을 요약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다 집어넣는 것도 아니야. 인상적으로 요 한 페이지만 보고도 감동을 받아라, 그런 뜻으로 요약을 써야 됩니다, 이 사업계획서는. 그래서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요거만 읽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요거만 읽고 감동을 받고 좀 뭐가 될 법하면 본문을 읽는데, 여기서 이 요약을 보고 아무런 감동을 안 받으면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 본문이 아무리 잘 돼 있고 본문을 잘 요약해는 아무 의미 없어요, 사실은. 여기서 인상적인 매력 포인트를 발견하게 해야 돼요. 오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지금 회사 소개입니다. 회사 소개는 이렇게 사진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하나의 뭐 설명문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디자인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렇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상품과 서비스 그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되죠. 그게 이제 회사 소개, 독창성과 시장성을 가진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지식을 조금 표현할 수 있어요. 국내 시장이 어떻게 커온다, 어떤 동향이 있다, 이런 거죠. 그죠? 시장 동향 분석, 이거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모든 항목이. 근데 시장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과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가진 제품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틀리겠죠, 그죠? 설득력 측면에서. 또 여기 경쟁업체 분석도 굉장히 중요해. 경쟁업체도 아주 상세히 분석한다기보다 경쟁 판도가 어떠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이건 나중에 벤처 캐피탈과 또 혹은 임팩트 투자자들과 이야기를 더 깊이 하게 되더라도 경쟁 상황을 모르고 흥분해서 잘 될 거라고 믿는 사업가에겐 별로 투자가 별로 많이 안 갑니다. 현실을 냉철히 경쟁 판도도 냉철히 알고 있는 사람에게 더 점수가 많이 갑니다. 그 다음에 사업 모델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은 지난 시간에 설명했으니까 크게 뭐 자세히 더 안 갑니다만은. 그 다음에 시장 진입 전략. 시장 지금 스타트업이나 새로운 신생 창업자로서 시장 진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 그게 지금 또 하나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파트너, 협력자들, 자문, 실질적으로 깊이 들어가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창업자와 그 직원 말고 다른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들이어야 되고, 너무 또 잘 모르는 사람들 적어 넣을 필요는 없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의미 있는 사람들을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조직 인력 계획. 지금 현재 구성원들 어떤 능력과 어떤 경력 배경을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거 중요하고요. 이거는 투자자들이 창업자뿐만 아니라 조직 내 구성원들의 실력과 화학적 결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그네들이 본투적으로 정성을 다해서 돌파해 나갈 건지 돌파를 못할 것인지 이런 분위기를 이 구성원들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보통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업자의 이력, 경력 배경, 앞으로 또 사람을 뽑고 조직을 꾸려나갈 계획 이런 거 중요합니다. 현재 인력만 또 뭐 몇 명 없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것만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계획도 표현할수록 좋습니다. 보통 이 에스락이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그 벤처 캐피털리스트인데 그 사람 얘기를 한번 보십시오.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가에게 투자한다. 그러니까 창업자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어떤 생각과 어떤 의지와 비전과 왜 이 일을 하느냐에 대한 그 내공과 깊이, 열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창업 아이템에 대한 이야기, 거기에 기술적인 특성 이런 거. 이건 뭐 특별한 형식이 없습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내용과 특징, 고유 특징을 다른 데서 가지지 못한 고유 특징을 잘 표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투자 회수, 그 엑시트 스트래티지라고 보통 엑시트 한다는 거. 투자를 했을 때 어떻게 회수될 것이라는 그냥 계획, 그런 전략적 입장을 설명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원래 벤처 캐피털은 투자하는 쪽이므로 이제 투자에 대한 회수를 이제 생각하는데 창업자 쪽에서 기본 입장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더 자신들이 깊이 이제 투자에 대한 그 코드를 맞출 수 있을 것이고 결과도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이 회수에 대한 대화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무 상태, 이제 뭐 재무적으로 돈을 많이 벌지 못하고 그러면 이건 뭐 없을 수 있는데 현재 뭐 좀 손익 계산이 나오거나 현금 흐름이 나오면 그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재무구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런 거죠. 그다음에 주주들이 있다면 기존 투자자들이 있다면 주주 구성 구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텀시트라는 거는 이제 투자를 받았을 때 것인데 투자를 받은 다음에 협약 문서인데 요건 나중에 따로 이제 투자 계획서 부분에서 따로 학습을 하도록 하죠. 여기서는 좀 넘어가고. 그럼 투자자를 사로잡는 것은 그 사업계획서에서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우리가 다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적 자원 중요합니다. 인적 자원이 어떤 특징이 있고 강하다는 점을 어필해야 됩니다. 벤처 캐피탈, 사람에 투자한다. 예? 그런 어떤 역경이 있고 지금 당장 비즈니스 모델이 혹시 2% 부족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안심을 한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능력을 믿는다면, 열정을 또 믿는다면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익에 대해서 명확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야 됩니다. 설득력 있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 기회 및 환경에 대한 통찰력도 좀 보여줘야 됩니다. 자신의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거나 막연한 지식만 있거나 이런 인상을 주면 안 됩니다. 좀 정확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해주고 자기네 그 대신 의욕과 열정이 있어서 그걸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느낌을 줘야 됩니다. 투자 회수에 대한 거 있을수록 좋고요. 고유성, 고유의 특징, 이 사업계획서서부터 사업 내용까지 고유 특징을 강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쉬운 언어, 보통 이제 엔지니어링이나 과학기술적인 용어를 많이 쓰게 되는데, 특히 기술적인 혁신을 했을 경우엔 그런데 실제로 투자자들은 그거 다 잘 못 따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걸 얼마큼 쉽게 투자자에게 전달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연락처도 잘 보이게 쓰고, 그 다음에 기술보다는 시장성, 시장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춘 사업계획서가 되어야 되겠다. 기술적 우위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함몰돼서 기술적인 특징에 빠져 있는 거면 이제 어떻게 시장을 공략하고 어떻게 이 수익을 낼 것인지의 부분에서 의외로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그거 굉장히 높이 여깁니다. 시장을 과연 정확히 이해하고 그 관점에서 기술을 소화하고 있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제출 양식 잘 챙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사업계획서라는 부분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고 좀 인상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종합을 해보면 이 사업계획서는 자신의 사업을 표현해서 필요로 한 투자 자금을 얻는데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해진 방식은 없다. 또 자신의 고유 색깔을 잘 표현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앞부분에 요약이라고 되어 있는 한 페이지 혹은 두 페이지의 내용이 인상적이어야만 그 다음 본문이 벤처 캐피털리스트에 의해서 읽혀지기 때문에 앞의 요약은 단순한 본문의 요약이 아니고 자신들을 투자를 받을 새의 생명과 같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없지만 그래도 회사에 대한 내용, 경영자, 창업자, 창업팀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사업 아이템에 대한 내용,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고유 특징, 시장 판도, 이런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이 투자자들에게 얼만큼 설득력 있게 매력적으로 또 진정성을 가진 사람들로 전달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이 사업계획서가 그것을 충족시켰을 때 굉장히 놀라운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 사업계획서는 투자자를 만날 때 서류 뭉치로서 먼저 전달이 되고, 그래서 발표 기회를, 서류에 기반한 발표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초청받을 수 있고, 뭐, 그렇죠. 그죠? 사업계획서를 그냥 우편으로 전달할 수도 있지만, 더 관심을 가진 투자자들은 초대를 해서 한번 발표를 해봐라, 토론을 해보자, 너네 발표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어보고 싶다,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보통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뭐 굉장히 그 투자가 그 결정되는 그 전방에서는 먼저 사업계획서 이전에 이제 아주 짧은 구두로 전달되는 그 것이 있어요. 그걸 보통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피칭이라고 그럽니다. 그 얘기를 아마 내가 어디선가 했을 수도 있는데, 피칭, P-I-T-C-H-I-N
피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두로 하는, 말로 하는 피칭을 해봐. 그러니까 이제 짧은 시간의 피칭입니다. 프레젠테이션 같이 길게 뭐 15분, 20분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30초, 뭐 1분 피칭, 3분 피칭, 뭐 이런 거 있어요. 심지어 그 실리콘밸리에서 전설적으로 내는 건 엘리베이터 안에서 투자자를 만났을 때 30초 이내로 인상적이게 그 사람에게 인상을 좋은 이미지를 남기는 것. 그래서 그러면 나를 좀 오세요. 좀 더 깊은 얘기를 나중에 하십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30초 내에 뭐 서론서부터 다 들어가면 제일 인상적인 특징을 얘기할 시간이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게 피칭입니다. 그러니까 30초에 자신의 사업 아이템과 특징을 아주 인상적으로 남길 수 있는 것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이제 피칭이 사업 계획서에 앞서서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그 피칭에서 좋은 인상을 남기면 사업 계획서를 보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사업 계획서를 보내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자고 할 수도 있고, 좀 더 심층 스터디를 투자자 쪽에서 요청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 계획서라는 거는 자신의 사업 내용을 이제 투자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니까, 네. 이 사회적 기업에서는 임팩트 투자, 일반 벤처 캐피털에서 약간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소셜 임팩트, 사회적으로 임팩트, 영향을 남기는 쪽을 좋아하는 소셜 임팩트 투자자들이 이제 주로 투자 그룹인데,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업계획 내용과 피칭 뭐 이런 것들이 다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잘 염두에 두고 사업계획서라는 것이 어떤 효용 가치와 어떻게 잘 활용될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강의 이것으로 마칩니다.